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기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언택트 시대의 네트워크 사업가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오래 했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상황이 이렇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걸까?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전 세상으로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이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 이런 세상에 적응을 해서 또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잡고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하다가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요즘에 고민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그렇게 경력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큰 고민이 있을까. 또 이제 실제로 사업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 SNS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SNS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이 SNS를 당연히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SNS는 사실 그 비대면 사회 이전에도, 우리가 이전 세상에서도 사실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요, 이 SNS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일단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SNS 또는 온라인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뭐를 더 갖춰야 될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어딘가에서 읽었던 얘기인데요. 이 그림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라는 우화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이 코끼리는 사실은 호랑이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코끼리가 달려드는데 그 코끼리를 피해서 이제 어떤 우물에 들어가는 거죠. 이 나무 등거를 붙잡고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숨으려고 하는데 바닥에는 이렇게 뱀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붙잡고 있는 이 나무 등거를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는 뱀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은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 이 위쪽에서 뭐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달콤한 벌꿀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벌꿀을 핥아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우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우화를 만든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근로소득의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 원래의 우화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건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고 불안한 근로소득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빨리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요즘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해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가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깨어난 이 네트워크 사업가들도 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그 컴퓨터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회사가 나온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다. 그것도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분히 다 공감이 갔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하겠다고 했을까가 저는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한국의 네트워크 사업 문화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 그 진짜 전설적인 리더들 뭐 큰 A사라든가 또는 H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네트워커들이 쓴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 책에서 읽은 내용과 이 한국에서 제가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문화 안에서 우리 네트워커들이 좀 이렇게 뭔가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아까 그 안수정등이란 우화를 들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국토에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많은 인구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한다는 게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기 쉽고 사람들을 모아서 미팅을 하기 쉬운 문화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한국에서 성공자들이 나오고 사업이 커지는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예. 우리가 한국에서 성공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가 진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장점은 그 자체로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쉽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폰서와 만나느냐 또는 어떤 그룹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두는 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모든 네트워크 사업가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떤 회사에 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회사나 그 그룹에서 내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크게 성공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만. 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우리 그룹은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우리 그룹은 왜 이렇지? 우리 회사는 왜 이렇지까지 가기도 하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평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환경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빌 게이츠가 지금 당장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것도 한국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한국의 이런 독특한 쉽게 미팅을 할 수 있고 쉽게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그것의 덕을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가장 예전과 달라진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사나 그룹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미팅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그 미팅이 없어진 거예요. 미팅이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우리 직업이니까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미팅이 없어졌다는 상황,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원래부터 그랬던 데를 또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주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에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시스템이니까 미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사실 옆 동네를 한번 가려고 해도 뭐 보통 가까운 동네가 2시간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2시간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뉴욕에서 정보를 전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LA로 정보가 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스폰서 파트너들이 자주 만난다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큰 성공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시장이 커지고 어떤 회사든지 한국에 진출하면서 그 회사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정말 큰 성공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또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 인세 소득을 받으면서 은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성공자들을 만나기는 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스폰서 파트너 간의 그룹을 통해서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좀 뭔가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스폰서, 좋은 그룹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스폰서나 예를 들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룹을 만난다면 내가 한 것 이상의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리더십이 없어도 내 스폰서의 리더십이나 그룹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비대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또 그룹이 여러 명을 모아서 정말 대규모 미팅으로 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어떤 실력과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TNG 그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상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한 마음밭에 실력을 갖춘 유능한 사업가. 이게 이 TNG 그룹의 리더상인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개인의 실력과 개인의 리더십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그룹은 성장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뭐가 다른 분들하고 다를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업이 되게 위태롭게 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룹이나 회사는 또 성장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나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처럼 스폰서의 실력이나 리더십 또는 그룹의 실력이나 리더십에 내가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버리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업라인 스폰서가 나의 스폰서를 컨택을 하겠죠. 그리고 내 스폰서가 또 이 사업가를 컨택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 그룹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형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있고 업라인 스폰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또 업라인 스폰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계보, 우리가 3단계 계보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회원 가입을 할 때, 내가 있고, 바로 위에 스폰서가 있고, 업라인 스폰서가 있는 이 3단계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복제돼야 되는 셀이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업라인 스폰서와 또 스폰서가, 나를 컨택을 하고 나한테 정보를 준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전에는 이 스폰서와 업라인 스폰서한테 꽤 긴 시간 동안 의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죠. 예. 자, 그러면 나는 빨리 그 공부하고 자라서 내가 또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명단을 작성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전달해서 내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거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세대는 30년 정도를 봅니다. 30년. 30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는 거죠. 내가 30살 정도가 되면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0년 정도가 지나면, 내가 낳은 아이가 독립을 하게 되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면, 네트워크에서는 도대체 이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나 기간이 되는 걸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파트너를 컨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일정 직급이 되는 데까지의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해내야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 것도 나고요. 시험을 보는 것도 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대신 다녀줄 수 없고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고 수능을 대신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까지를 우리 네트워크에서는요, 정말 초기 3개월, 우리가 우리의 삶은 30년 주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사업에서의 주기는 대략 3개월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다. 내가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작업을 3개월 안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빨리 내가 스폰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3개월 동안을 잘 보내면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하면 내가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스폰서와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큰 미팅이 없고 내가 초대를 할 수 있는 미팅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스폰서와 나 그리고 내가 컨택하려고 하는 대상자죠. 그 대상자와 함께하는 이런 미팅을 우리가 2대1 미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 스폰서 그리고 대상자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이 3개월이라는 시한 안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스폰서와 같이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시한을 두고 이 작업을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한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내 파트너가 생길 때까지 무한정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에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스폰서와 나와 2대1 미팅, 내 대상자,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의 미팅을 지금부터 다시 3개월,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올해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여유 있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걸 3개월 안에 끝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내가 아까 그림에서의 스폰서 자리에 내가 가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앞으로 내가 사업을 정말 해서 성공해 보겠다는 파트너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는 내 스폰서와 같이 다니면서 2대1 미팅을 한다 했죠. 그 2대1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게 되는 거죠. 내 대상자한테 스폰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그렇게 배우고 그 작업이 끝나고 이제 내 파트너들이 대상자를 만날 때는 그 2대1 미팅에서 스폰서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스폰서와 같이 내가 2대1 미팅에서 집중하지 않았다면 내 파트너가 나와 같이 대상자를 만나자고 얘기할 때 두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과연 만나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네. 자, 이거를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이 제 파트너 중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파트너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도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같이 가서 좀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죠. 2대1 미팅이 아니라 3대1 미팅, 4대1 미팅, 5대1 미팅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전처럼 큰 미팅이 있잖아요. 시스템 데이에 초대를 하면 모든 스폰서가 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폰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조급함, 절박함, 예.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은 분명히 그 중간 리더들, 예를 들어서 그 ED나 실버 ED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뭐 골드 디렉터, 실버 디렉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 사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 사업 활동을 해왔던 분들. 그래서 이 중간 리더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룹은 지금 성장이 잘 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리더급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폰서의 의존도가 높았던, 그룹의 의존도가 높았던 분들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3명에서 5명, 많아야 그 정도의 인원들이 모이는 미팅 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달간은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스폰서 언제까지 내가 ED인데, 실버 ED인데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들의 대상자를 만나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초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전에 배워놓지 못했으면 지금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파트너들과 함께 그 파트너의 대상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파트너들을 교육하는 일까지도 해야 되겠죠. 예. 자, 요렇게 우리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의 미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제가 예전에 미국에도 가보고 호주에도 가봤었거든요. 후원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파트너가 생겼어요. 호주에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긴 갑니다. 가서 무한정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시한을 두고 가요. 보름 동안 사람들을 만나주고 보름 동안 교육을 해주겠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 외국에 있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의 비전은 봤어요. 근데 시스템이 없잖아요. 미팅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스폰서가 와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전해주는 작업 또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한국에서 있는 파트너들을 얘기할 때와 파트너들과 얘기할 때와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과 얘기할 때에 이 정말 눈빛이 다르고 그 간절함이 다른 걸 정말 많이 느껴봤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스폰서한테 정말 그 실력 있는 스폰서한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단계를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파트너를 만드는 기간,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파트너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기간, 요것도 3개월 정도를 보는 거죠. 네. 3개월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넉넉하게 드린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들어오자마자 스폰서의 역할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어려운 일은 없어요.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자, 이 단계를 잘 지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내 파트너 위에 이제 내가 업라인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다운라인 파트너까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림이,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셀과 같은 단위가 요렇게 3단계 그림이라 했잖아요. 요 3단계 그림에서 내가 이제 최상위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사업은 1인 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자영 사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환경은 1인 기업, 1인 사업 또는 자영 사업이라는 개념보다 팀워크 사업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서는 단언하건대
팀워크 사업이라는 개념보다 팀워크의 단위가 적어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네. 팀워크의 단위가 옛날에는 이제 그룹이었다면, 우리가 TNG 그룹이 그룹이었다면, 지금부터 팀워크의 단위는 요 3단계 그림에 있는, 요 팀워크가 중요한 아마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상위 스폰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업에서 이 최상위 스폰서의 역할을 내가 거부하지 않아야 되는 또는 미루지 않아야 되는 시기를 직급으로 따지면 언제일까를 되게 고민해 봤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보상 플랜 상으로 보나 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ED라는 직급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상 플랜 상에서도 보면요. 그 유니레터럴 보너스, 유니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ED부터는 같은 퍼센테이지를 주잖아요. 8886, 4단계까지. 예. 그리고 그 멘토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ED 파트너를 만들게 되면 매달 10만 원씩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상은 없거든요. ED나 실버 ED나 골드 ED나 PD나 똑같은 1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무튼 보상 플랜상에서도 보면 이 ED라는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한계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ED가 되기 위해서 또 최상위 스폰서로서의 역할, 업라인 스폰서로서의 역할까지를 하게끔 내가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ED인데 내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상자, 근데 이 대상자가 프로필이 좀 화려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업라인 스폰서와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빠른 시간 안에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업라인 스폰서와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약속을 정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우리가 ED가 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ED가 됐다고 얘기하면 최상위 스폰서로서의 역할까지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그 전에처럼 그 뭐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서 하는 미팅을 언제쯤 재개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결국 각계 전투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을 통해서 물론 일주일에 2번씩 또 이제 우리가 TNG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만나서 온라인으로 초대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결국 내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고 프로 사업가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추고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이 비대면 사회 미팅을 내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가져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사실은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스폰서나 그룹에 의존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된 거죠. 내가 3달, 6달 내가 어떤 직급에 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구성된 그룹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PD 서밋이나 그 메나페스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PD 서밋은 이제 PD 이상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나페스트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업가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그룹별로 몰려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이 외국에서 온 분들은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두세 번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의 꿈을 향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강력한 리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계속 스폰서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룹의 미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사업하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그 독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금 최 에스더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릴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독일 그룹을 이끌고 있잖아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강력한 리더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력한 리더, 뭐 리더십, 실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만 내려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OM 시간에 계속 봤던 그림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3단계까지만 내려갔을 때 내가 ED라는 직급이 됩니다. 이 ED라는 직급이 됐을 때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으로 리더로서의 역할,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실력을 쌓아야겠구나.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먼저 사업하는 스폰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요. 지금 강의는 정말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돈을 주고 들었어야 될 강의들을 요즘에는 너무 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을 시간에 언제든지. 자, 그리고 스폰서와 같이 상담도 자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스폰서한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좀 미팅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폰서한테 지금까지는 사실 대신 해달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대신이 아니라 스폰서한테 배워서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배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실력과 리더십을 만들어 가야지만 되는 세상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안할 때 이 엄청난 기회라는 걸 내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대부분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먼저 예스라고 대답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따져볼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필요한 일인지 내가 이걸 안 하고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쉬운지 어려운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큰 기회일까? 이런 걸 따져보고 이게 어려워 보여도 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먼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이 대답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에서 필요한 것을 어른들이 내가 이제부터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길어야 6개월 안에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내가 떨리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그룹에 있는 이제 김지혜 사장님 같은 분들을 제가 파트너고 나이도 어리지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면서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도 사실 제가 40살에 처음 강의를 했지만 그 강의 제안을 받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그 한 시간을 내가 강의를 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시는 분들은 만약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위기는 그 기회다. 이런 말이 뭐냐면 위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없겠죠. 위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지금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는 분들은 이 위기가 없었던 것보다 이 위기가 없었다면 그냥 쭉 큰 발전 없이 갔을 뿐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사업에서의 성공은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지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이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면 정말 한국에서도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그룹 형태가 아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개인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또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파트너한테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그런 셀프 리더십을 갖춘 그런 강력한 리더들이 나와야지만 내가 정말 인쇄소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나한테만 의지하고 나한테만 의지하는 파트너들밖에 없다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인쇄소득이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네. 자, 내가 일단 강력한 리더가 되고 내 파트너들도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뭐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 필요한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를 했었고요. 정말 이렇게 올해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우리가 10월 달까지가 성과 연도이기 때문에 요번 달 말이 2020년 마감입니다. 메나테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기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2021년도에는 정말 내가 그 실력을 갖춘 유능한 정말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2021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